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약초의 효능을 의학이 아닌 특허로 검증한 책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500여 건의 특허와 연구 논문을 아우르고 있어서 기존의 책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1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용 식물에 대해 연구해 오신 특허청 조식재 서기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자라는 약초와 약나무에 대해 15년 동안 연구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계셨던 계기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서 상가들에서 만나는 식물들에 대한 특허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 지식들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지인들과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친형님이 혈액 암으로 돌아가신 일도 있고 네. 선대의 가업이 한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초에 대한 그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특허의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의 특성 때문에 약용식물의 그 특허는 그 약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전 의서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약초들의 그 작용 기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식물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은 참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던 약초들, 이런 것들을 약용식물을 특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관찰한 식물의 종류와 양,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약 5,000종가량의 식물이 있고 버섯은 2,000여 종, 곤충은 14,000여 종이나 됩니다. 이들 모두가 연구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생물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용 외에도 한방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 생물 자원의 이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네. 성장의 그 잠재력이 큰 분야라는 것은 특허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아모레퍼시픽의 식물 성분을 이용한 한방 화장품 한 종류는 단일 품목으로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 본 것은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1이라는 책에서는 약 265종, 2편에서는 422종, 더하면 모두 687종에 불과합니다만은 동속 근연식물을 같은 한약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으니까요. 식물이 분리학적으로 보면 1,000여 정도 훨씬 넘겠죠. 아직도 살펴봐야 할 식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양의 약초가 아닌가 싶은데 네. 책을 한번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상당히 두꺼운 네. 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방대한 책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의 약초를 살펴보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계절을 대표하는 약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봄에 그 대표적인 약초는 이른 봄에 싹을 내는 산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민들레, 취나물, 더덕의 새순 등 제철의 나물들이 좋은 약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로쇠나 다래나무, 자작나무 수액도 좋고요. 네.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에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 바닷가의 함초 등이 있고 독성이 강한 천남성이나 방아도 채취 시기는 여름입니다. 송이나 능이와 같은 버섯류, 마가목이나 오미자와 같은 열매를 이용하는 것은 가을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뿌리를 이용하는 더덕, 도라지, 잔대 등은 약성이 갈물이 된 겨울철에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버섯이나 차가버섯 등의 약용버섯도 나뭇잎이 떨어진 한겨울에 잘 보이니까 겨울 약초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약초는 한방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허를 통해서 약초의 효능을 정리를 하셨는데 연구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요즘은 그 일반인들도 약초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네. 가끔 그 효능이 과하게 포장되어 알려진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잘못된 정보에 따라 개인이 함부로 이용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없던 병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한 약초의 효능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회에 발표된 연구 논문이나 업계의 특허를 통하여 약초의 효능을 살펴보는 것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방안이고요. 제가 정리한 책들은 특허와 연구 논문 3,800여 건과 산과 들에서 직접 찍은 식물 사진 4,10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니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초를 조금 더 맛있고 또 건강하게 먹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어야 좀 건강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약초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다고 합니다. 네. 민들레 잎 초무침은 반찬거리로서 훌륭하죠. 또 민들레에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물질도 있다는 특허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변의 민들레는 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네. 깨끗한 지역에서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이는 간 기능 개선의 효과가 있고 쓴바귀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에도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달래를 많이 드시면 불면증에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산초나무도 좋은 약나무인데요. 산초에는 천연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초잎 장아찌나 산초 두부구이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중국 요리인 오향장육에도 산초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발효액을 만들어 마시기도 하는데 오미자와 산무르 추출물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킨다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특허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약초, 약나무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저는 늘 검증된 제철 음식이 최고의 약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식물 자원의 가능성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물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될까요? 우리 선조들은 주변의 그 흔한 식물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들 박사셨거든요. 네. 그것들을 잘 정리한 것이 동의보감, 방약하편, 향약, 집성방 등 고전이었습니다. 네. 시골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민간요법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러한 전통 지식에서 그 현대의 난치병을 치료하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방에서 이용하는 약초들이 과학적으로 그 약효가 검증되어야 하고 또 산업적 가치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 발효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은 앞으로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의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 방식도 보다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급 연구기관별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중복 연구를 피하고 그간의 연구 정보들도 공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흔한 식물도 우리의 생물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약초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책만을 봐도 이 두께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초 연구를 하실 텐데 특별한 또 연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먹거리들을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사과 껍질에는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르솔릭산이 있고 수박 껍질은 난소암 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버리게 되는 오징어 껍질 추출물은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미용 마스크 팩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은 채소나 과일 등 우리 먹거리와 관련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특허들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또 오랫동안 숲속을 누비다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은 숲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고 저마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물 자원 보존에 힘써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것이고 이를 또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물 자원과 관련된 산업이 ITC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약초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먹거리들, 채소나 과일 등을 특허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후속 연구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허청 조식재 서기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